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단원 마지막 단원이네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요것만 구하면 우린 지금 두 번째 중단원에 자, 끝을 거의 다 이제 달려보고 있는데요. 자, 계속 보니까 선생님하고 정들죠? 선생님은 모니터하고 정들고 있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한번 봅시다.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한 함수값 중에서 자, 가장 큰 값을 그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하고 가장 작은 값을 그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너무 정형한 말이죠. 자, x의 값이 자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알아야 할 것은 총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 그런데 세 가지의 경우로 봐서 구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x의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를 논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차 함수의 그 일반적인 개형 형태 꼴을 알고 있죠. 자, a가 양수일 때, 즉 아래로 볼록인, 그렇죠?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인, 이런 이차 함수를 갖는다는 특징을 알고 있고요. 물론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뭐 특징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최대 최소 함수값이 갖는 최대값과 최소값이므로 자 거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a가 양수이면 자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 최소값만 존재합니다. 그쵸? 자 여기에 대한 이 함수값을 선생님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하면 이렇게 증가하겠죠. 따라서 여기 함수값의 최소값은 바로 여기 있는 꼭지점에 해당하는 이 최소값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a가 음수일 경우에도 자 위로 볼록인데요. 자, 위로 볼록인데 자 여기에서의 그 함수값은 자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자 여기 있는 이 함수값들이 이렇게 점점점 음수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a가 양수이면 최소값이 이 꼭지점에서 발생하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계속 증가하니까. 자, a가 음수일 때 최대값은 역시 꼭지점에서 존재를 하고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우리 알아야 첫 번째 키포인트였고요. 자, 이것을 예제 1번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이것의 최대값과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보랍니다. 자, 2차 함수, 자, 실수의 범위가 없죠. 즉, 정의의 범위가 없으므로, x는 실수 전체를 갖다 놓고, 자, 함수 생각할 거고요. 자, 2창의, 최고창의 개수가 1, 즉, 양수이므로, 자, 우리는 이런 개형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를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최소값, 이 함수는 최소값만 존재하고, 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최대 최소값. 자, 봅시다. a가 양수이므로 2차 함수는 최소값만을 갖습니다. 그렇죠? 최대값은 없습니다. 자, 이제 최소값을. 자, 아까 전에 최대값, 최소값 또는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꼭지점이 잡혀있어요. 따라서 이 꼭지점이 잡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표준형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면 주어진 2차 함수를 표준형꼴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자, x제곱 플러스 4x. 그렇죠? 자, 뒤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이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절반의 제곱을 이렇게 더해주고, 그렇죠? 한번 빼주면 우리는 주어진 식이 변함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부분은, 안에 있는 부분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밖에는 5-2의 제곱, 즉 5-4 따라서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쳐주고 나면 자, 우리는 여기 부분, 즉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인 걸 알고 있고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은 1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2차 함수에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그렇죠?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는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했던 거에서 이제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자, 범위가 제한될 때 이 2차 함수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이제 볼 건데요. 자, 크게 이제 우린 두 가지 이제 남았습니다. 하나 좀 바꿔.
자,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 걸 볼 건데,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즉, 자, 어떠한 자,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알파를 시작으로 베타까지 주어져 있는. 즉, a가 양수일 때를 살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존재할 때, 그럴 때 이 함수가 갖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그렇죠? 즉,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그렇죠? 자, 이 함수값은 fp부터 f 알파까지 갔네요. 그렇죠? 이렇게 쭉 가는. 여기에서 이 최대값은 당연히 이 f 알파가 존재하는 곳, 최소값은 당연히 fp가 존재하는 곳을 볼 건데요. 자, 요거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이 p, 즉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구간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맞죠? 자, 첫 번째는 자,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던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이 지금 주어진 범위 안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a가 양수이면 자,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 함수의 특징이 좌우가 대칭이므로 자,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죠. 그렇죠? 꼭지점을 축으로 하는 x는 p를 축으로 하는 좌우 대칭이므로 자, 꼭지점으로 멀수록 함수값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최대값은 이 꼭지점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데에서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a가 음수일 땐 위로 볼록이고요. 자, p가 주어진 구간 안에 존재할 때 이 최대값이 fp에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죠? x는 p에서 존재하는 거고요. 최소값은 이 p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베타 값, 즉 f 베타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시면 자, 제한된 범위 내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자, 이 p라는 즉 꼭지점의 좌표가 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었을 때 그것이 이제 뭐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꼭지점의 좌표가. 그리고 꼭지점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 나머지 최대 최소값 둘 중에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자, 이 꼭지점의 좌표가 x값 범위에 포함될 경우 이 c는 f 알파 양끝점 두 개와 그렇죠? 양끝점 두 개와 그리고 이 꼭지점의 좌표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q죠 q 여기 말하는 q 값이 바로 afp 값인데 자, 그 세 가지 값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최대값으로 택하면 되고요. 그렇죠? 가장 작은 값을 바로 최소값으로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제한된 범위 이제 두 번째인데 자, x값의 범위에 자, 또 제한되어 있는데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꼭지점의 좌표가 x값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범위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다거나 마찬가지로 범위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이 범위 밖에 있을 때 즉 a가 양수이면요. 그렇죠?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므로 꼭지점에서 먼 곳이 최대가 되고요. 그렇죠? 꼭지점으로 가까운 곳이 최소가 되고요. 자, 음수일 경우에는 반대로 꼭지점에서 먼 것이 최소가 되고요. 가까운 곳이 최대가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 이 p의 값이 이 x의 값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f알파, f베타의 값 중에서 그냥 큰 값을 최대값,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택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q값, 즉 fp 값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아셨죠? 자,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x의 값이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실은 범위가 주어지면 p값 찾기 이전에 p값 찾아야 되고, 그죠? 표준형을 바꾸면 p, q가 꼭지점 좌표인데 q값 찾으시고요. 자, 이 함수를 fx라고 쳤을 때 f-1값, f2값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의 문제는 자,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즉 표준형 꼴로 바꿔서 보시면 자,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자, b 즉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원래 있는 시계값을 함수값을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괄호 안에서 괄호는 x-1의 제곱으로 묶일 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함수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고, 자, 주어진 정의역의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가장 멀리 떨어지는 f-1. 그렇죠? 그리고 최소값은 f1이 되는 거죠. 따라서 y는 fx 때 이 최소값은 f1일 때, 즉 마이너스 2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최대값은 f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2가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따라서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3번을 봅시다. 자, 어느 항공사에서 자, 현재 서울 제주 간의 노선의 항공료는 6만원이고요. 이 노선을 하루 평균 300명의 승객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항공료의 가격을 이만큼 올리면, 그죠? 하루 평균에 30X명의 승객이 감소한다고 할 때, 자, 이 노선의 하루 매출액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항공료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활용 문제네요. 그죠? 단 X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이 문제 자체에서 요구하는 게 하루 매출액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심으로, 자, 우리가 하루 매출액이 최대가 되는 이 공정식을 하나 세워봐야겠죠. 즉, 하루 매출액은 구하는 게 항공료 곱하기 하루 평균 승객수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것을, 미지수를 적당히 X는 하나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하루 매출액을 Y라고 놓읍시다. 그리고 인상된 항공료 가격을 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자,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항공료는 그럼 얼마가 되나요? 일단 6만원부터 시작하죠. 따라서 6만원 곱하기 X1을 우리가 그죠? 인상한 항공료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승객 수는 X1 하루 평균 X1 증가할 때 30X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300명에서 이만큼 감소한 거. 그래서 두 개의 곱으로 놓으면 되죠. 자, 이것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30X제곱 플러스 120X 플러스 1800.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는 이것을 최대값, 최대값을 지금 찾는 게 목적이니까요. 자, 이것을 완전 제곱식으로 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0으로 이렇게 묶어주면요. 그렇죠? x제곱 남고요. 여기 마이너스 30으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4가 남고요. 그렇죠? 자, 완전 제곱식 꼴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4의 절반의 제곱, 즉 플러스 4를 해줬으면 밖에다 마이너스 4를 해줘야 할 건데 마이너스 4가 이 마이너스 30을 거쳐서 나가니까 플러스 120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한 번 더 정리하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자, 요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자, x는 2일 때 그렇죠? 자, a의 값이 음수이므로 아래로 볼록 자, 이런 위로 볼록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 꼭지점의 좌표에서 그렇죠? 최대값이 존재할 확률이 있고 자, 여기 있는 범위 x가 2라는 범위가 지금 여기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최대값이 되도록 하는 항공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때의 x값은 2를 갖고 그것을 항공료에 집어넣어야겠죠. 그렇죠? 항공료는 6 플러스 x였으니까 6 플러스 2, 즉 8만원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어떻게 구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실수 전체일 때였습니다. 실수 전체일 때,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가 양수이면 어떻게 됐었나요? 이 함수는 최대값을 갖나요? 최소값을 갖나요? 양수이니까 최소값을 갖는다. 그렇죠? a가 음수이면 최대값을 갖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자, p가 포함될 때, p가, 즉, 꼭지점의 좌표가 x의 범위에 포함되면, 우리는 세 가지를 논해야 한다. f알파, fp, f베타. 그렇죠? 자, 그리고 포함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끝점만 대입해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대값으로 택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세 가지 경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잘 구해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